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풀리면서 소소한 응원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인 팬들이 손꼽아 기다린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가 16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게임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올해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일당 수십 명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액 알바를 미끼로 사람을 모아 전국에서 보험 사기를 벌여왔는데 사소한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양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풀리면서 소소한 응원 열기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스크가 사라진 수능 시험 현장,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수능 고사장 앞입니다. 학생들을 응원하는 피켓이 눈에 띕니다. 수험생들에게는 달콤한 음료와 초콜릿도 전해집니다. 한 해 동안 학생들과 동고동락한 선생님이 직접 준비한 것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와. 다치고 긴장하지 마.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수능에 고사장 앞은 활기가 돌고 수험생들은 응원을 받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래도 조금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긴장하지 않고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교문이 닫힐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한 부모님들도 자녀가 제 실력을 발휘하기를 기도합니다. 긴장은 되는데요.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실수 없이 만점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 수능은 비교적 따뜻한 기온으로 한파 없이 시작됐습니다. 수험생들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고사장을 찾았습니다. 다리를 다쳤지만 노력의 결실을 향해 이동하는 수험생에서 교문이 닫힐세라 급히 뛰어오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학생까지 모두 수능 대박의 꿈을 안고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올해 부산의 수험생은 26,740여 명, 60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 여기에 킬러 문항을 뺀 첫 수능이라는 관심 속에 올해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겁니다. 힘든 하루는 끝났지만 입시 일정은 아직 남았습니다. 수능 이후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있었던 지난 3년과 달리 올해는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입니다. 여기에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수능이라는 점 때문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도 어려웠습니다. 나와 또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힘든 하루를 보낸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 곳곳에서는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평상시에 이제 많은 준비하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 나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 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대박 화이팅! 긴장 속 수능은 끝났지만 대학 입학 전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능 점수는 다음 달 8일 학생들에게 통보됩니다. 앞서 시작한 수시 모집 전형은 다음 달 14일까지 마무리되고 정시 모집 전형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수능 직후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별로 전형 방식과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 개인별로 일정과 전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한 학생들은 본인이 가채점 결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지 말지 여부도 본인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는 어떤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마스크 없는 수능을 치렀지만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이 이어지는 만큼 코로나 감염은 입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입 일정과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수험생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16일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진 부산 곳곳에서 수험생들을 고사장에 보내기 위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지각한 수험생을 태운 택시를 경찰 사이카가 에스코트해 고사장인 해운대역으로 무사히 이동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각 교통체증으로 고사장에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시험장인 부산 공고까지 이송했습니다. 또 고사장 입실 마감 5분 전 수험생을 태우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시험장인 해동고까지 무사히 안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수험생 수송 22건과 수험표 분실 1건 등 수능 시험과 관련해 31건의 신고가 112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13일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선정된 이후 14일 양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가 출범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 교수 13명을 추진위원으로 두고 두 대학 행정부서의 팀장급 16명이 실무위원이 돼 각종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학생처와 학생 대표를 중심으로 학생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합니다. 개인 팬들이 손꼽아 기다린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게임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올해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가 치러지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첫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백스코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스타 입장을 기다리는 인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게임 팬들이 몰려들면서 현장에는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5년 연속 이제 1호 입장객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B2B를 참가했다가 이번에는 B2C로 전환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플레이랑요, 이제 스타라이크 주식회사 그리고 브릿지 뮤직 같은 이제 인디 게임. 국내 최대의 글로벌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16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참가 규모는 42개 국가, 1,037개 업체, 부스 개수는 3,328개로 지난해보다 381개가 늘었고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2년 연속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는 위메이드를 비롯해 NC소프트와 넷마블, 크래프톤, 구글 플레이,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외 대형 게임 업체들이 다수 참여해 신작을 공개하면서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큰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게임 업체들의 참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3개의 게임 기업이 부산 공동관을 꾸려 30개의 게임 콘텐츠를 선보이고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스타 2023은 오는 19일까지 나흘 동안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18일에는 해운대 해변 일대에서 드론쇼와 불꽃 행사도 진행돼 볼거리를 더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일당 수십여 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액 알바를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전국에서 보험 사기를 벌여왔는데 사소한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1톤 화물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보험 사기 총책 20대 A씨 등 6명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부산 시내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90여 차례 사고를 내 보험금 7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보험 사기 총책 20대 B씨와 모집책 등 10명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전국에서 35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산과 서울 등 전국을 돌며 2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는 120만 원, 동승자는 50만 원 등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보면은 1차로 바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피의자들은 그것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일당은 보험 사기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험 사기에 젊은 층인 20대의 가담이 늘고 있다며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외 출장 중인 박형준 시장이 참여하는 화상정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오전 화상정책회의를 연 박 시장은 경제와 안전 등 시정을 챙기고 최근에 논란이 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박 시장이 국외 출장 중 현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일까지 총 3번에 걸쳐 현지에서 화상 주간 정책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폐교인데요. 학령 인구의 감소는 곧바로 학교의 존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남게 된 폐교는 지역에서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교를 다시 지역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딜레브 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평군 청운면의 한 폐교입니다. 지난 2000년에 폐교된 후 2007년부터는 태권도 지도자 수련원으로, 2018년부터는 힐링마을, 이후에는 청소년 범죄 예방 체험학교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캠핑장으로 운영되던 또 다른 폐교입니다. 이곳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의 또 다른 폐교는 운영자가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 버는 걸로 유지할 정도지. 폐교 자체가 사람 떠난 데라서 사람 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역 주민도 없고 그래서 폐교가 됐는데 거기서 무슨 돈이 되겠어요. 수익을 위해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다양한 방법으로 폐교를 활용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는 공공의 목적을 가질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역 연계 교육과 학교 밖 자연 학습을 시행하는 경기 이룸학교 강천에서 놀자는 폐교에 다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와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접한다는 게 일단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관심도도 높아지고 집중도 좋아지는 거고. 최근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별로 100억 원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는 양평군은 세부 계획에 폐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평군에는 현재 13개의 폐교가 있고 이 중 10곳이 체험사업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양평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단월 지역에 2개 학교가 우리가 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폐교를 단편적으로 수익 모델로만 접근하면 성공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져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김기탁 영도구의회 의원이 영도구의회 제331회 정례회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체육회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김기탁 의원은 영도구의 경우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장애인 체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체육회를 육성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체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도구 청학동에서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우리 동네 청년 포럼을 개최합니다.
영도구의 신성장 전략과 인구 활력화 사업 중 하나로 심오한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포럼은 총 4가지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됩니다.